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옛날 이야기부터 하나 하기로 하겠습니다. 중국 위나라의 문후 이야기입니다. 472년 그러니까 BC 그 서기전 472년부터 396년까지 살았으니까 춘추시대하고 전국시대 그 바뀌는 바로 그 시점에 살았죠. 재위 기간은 한 59년이 됐고요. 그런데 개혁군주였습니다. 위나라라는 걸 처음으로 만든 개혁군주였습니다. 물론 조상들이 다 그 땅에 계속 살았습니다. 유력자였죠. 그렇지만은 이제 주나라로부터 정식으로 제후국으로 봉해진 것은 이 위문후 때가 처음이었죠. 그래서 개국군주인데 이 문후가요 개혁군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면에 걸쳐서 많은 인재들을 등용해가지고 나라를 부강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문후가요 어느 날 신하들과 이제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술 한잔씩 하면서 요즘 말로는 이제 간담회를 가졌는데 문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그대들한테 좀 청할 게 있어. 이랬더니 이 신하들이 아주 이제 긴장을 했죠. 임금이 우리한테 뭘 시킬 것인지 긴장을 했는데 다름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이 나한테 직언을 좀 해달라. 고언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쓴소리도 좀 하고 거침없이 이 비판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다들 안도하면서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합니다. 기탄 없이 비판을 하죠. 임금한테 어떻게 비판하냐. 우리 주군께서는 정말 멋있습니다. 우리 주군께서는 정말 인자하십니다. 영명하십니다. 온갖 이제 칭송의 말로 직언을 하는 거죠. 그 임금이 아주 기분이 좋았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다가 임좌 차례가 됐어요. 그 임좌 보고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랬더니 주군께서는 부족한 군주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 문후가 낯빛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 왜 그러냐 이랬더니 아니 중산 땅을 이제 차지하셨으면 그걸 동생한테 내려줬어야죠. 그런데 그걸 아드님한테 주셨습니다. 그걸로 미루어 볼 때 주군께서는 부족한 군주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위문후, 이 문후가 아주 표정이 바뀌어가지고 얼굴을 바로 펴지도 못하고 한참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자는 좌불안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러났죠. 그 자리에서. 그 한참 있다가 이제 문후가 다시 좀 수습해가지고, 정신을 수습해가지고, 그 다음 이 적황한테 묻습니다. 그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응구첩대라고 그러죠. 질문이 나오기 무섭게 바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현군이시지요. 이러거든. 아니, 그대는 어떻게 나를 현군으로 보느냐? 이랬더니, 현군 밑에는 직언하는 신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임자가 직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군께서는 현군이시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문후가 아주 이제 얼굴을 확 펴가지고 그 임자 저기 아직 있을까? 이랬더니 그럴 겁니다. 바로 밖에서 계속 대기 중일 겁니다. 그 나갔더니 임자가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임자를 불러들여가지고 이 문후가 상객으로 맞이해서 상좌에 앉히고 그 연회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극진히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직언이라는 것은 바로 턱 밑에서 해야 그게 직언입니다. 그러니까 직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직계 신하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자면 대통령의 참모들, 바로 직언거리에 있는 참모들, 아니면 정부의 장차관들, 아니면 이 집권 여당의 실세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야죠. 그게 직언입니다. 야당도 있고 언론도 있는데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에 그 야당이 이야기해도 그건 직언이고 또 이 언론들이 그렇게 지금 직언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뭘 또 직언을 새삼 이 코드를 맞춰야 될 사람들끼리 직언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요, 이 야당이나 언론은 지금 언론 중에도 오늘날 흔히 말하는 보수 언론은 정부 여당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적대 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적대 세력으로부터 오는 비판을 그걸 무슨 나를 위한 고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적개심부터 생기지. 그래서 그건 아무 고언으로서 또 쓴소리로서 별로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구동성이죠.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참모들이 그 말을 따라가지고 두 마디 세 마디 하고요. 정부도 똑같죠. 거기다가 집권 여당에서는 더 펄쩍펄쩍 뜁니다. 일본에 대해서 말이죠. 대통령 들으라고 아마 그러겠죠. 저희들은 이렇게 대통령님 말씀을 새겨듣고 그대로 따릅니다. 그런 뜻인가요? 그래서 이제 중구삭금이란 말이 있습니다. 중구삭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면 쇠도 녹인다. 근데 이건 뭐냐면 옛날에 그 민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말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엄청스럽게 무서운 힘이 된다. 그 이야기인데, 거꾸로라도 마찬가지예요. 중구삭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주변에서, 정부에서, 집권 여당에서, 거기다가 지금 지자체까지도 대통령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느라고 야단 아닙니까? 보이콧, 저펜 이러가면서 노, 저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불매운동 벌인다고 각 지역에서 지금 야단이죠. 이렇게 하면 일반 우리 국민들이나 야당도, 심지어 야당도 또 언론들도 주눅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중구삭금이라는데 쇠도 녹인다는데 감히 대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당, 자유한국당 대응하는 게 영 이상해요. 왔다 갔다 하고. 그 정도만 돼도 됐는데 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8일 날요. 주요 5대 기업 경영진을 또 불러다가 조찬 회동을 했답니다. 아니 그 사람도 불러서 그 사람한테 무슨 도움을 줄 거라고 불렀습니까? 뻔하죠. 우리가 짐작하기로 아마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정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라 이런 이야기 했겠죠. 무슨 얘기냐면 아베 신조 총리 우리는 직접 피해를 당하고 있는 기업들조차도 대통령의 말씀 따라서 아주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만만하게 보지 마.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일본 눈치 보랴. 우리 정부 눈치 보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정말로 도와주고 싶으면 정부, 청와대 여기 있는 실무자들이 기업 현장에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거기서 직접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 만나서 실태도 파악하고 도울 일이 없는지도 찾고 해야죠. 대통령이 큰 소리치고 그 박수치면 이 문제가 저절로 풀립니까? 대통령과 정부가 이렇게 경직되어 있다면 정치 집단인 집권 여당이라도 좀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뭐 이미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거 파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답니다. 이거 미국하고 일본 좋으라고 한 거지 우리한테 별 도움 안 돼. 그러니까 파기해버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네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대표적인 그런 안보 취약국 아닙니까? 그럼 이런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런 거 맺으면 우리한테 좀 덕이 돼도 덕겠죠. 더. 왜? 이 정찰 수단 이런 게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직 이 감정 때문에 일본이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없는 줄 알아? 우리도 수단이 있어. 그런 식으로 성질 내서 무슨 해결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민주당의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 국회 이 위원회의 그 민주당 그 여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도쿄올림픽 이 보이콧을 당정협의회 때 제기하겠다.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당에서는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우리가 무역 마찰, 무역 전쟁입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다고 이야기하면 또 설득력이 없을 테니까 방사성, 일본의 방사성 문제 지적하자. 그러니까 일본의 도쿄 방사성이 어떤지 또 일본의 그런 문제가 아직도 지역마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그쪽에는 여행 금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쿄올림픽 분위기를 떨어뜨리자. 우리는 가지 말자. 보이콧하자. 그러면 세계 다른 나라들도 그런 위험성 때문에 아마 안 가려는 나라들도 많이 생길 거다. 분위기 다 버리는 거지. 도쿄 이제 올림픽 망했어. 그거 하려고요? 세계 스포츠맨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스포츠맨이 아니더라도요. 옛날 그리스, 고대 그리스 때 올림픽 재전 때는요.
하던 전쟁도 멈추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무역 전쟁, 무역 마찰 이것 때문에 올림픽조차도 보이콧하겠다고요? 보이콧하면 그게 뭐 우리가 보복 조치가 됩니까? 보복 수단이? 그러면 우리 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까지 올림픽 하나 보면서 지금까지 피땀 흘렸던 우리 선수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 정부, 그 다음에 집권 여당, 여기에 방침이 그러니까 희생해라 이 말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그뿐입니까? 일본이 이제 너 끝났어, 너 이제 망했어, 이런 이야기까지 집권 여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규희 원내 부대표로 가죠. 당 공식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 이제 망할 때 다 됐다. 돌다가 쓰러질 운명에 있는 그 팽이 같다. 악당까지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막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끝까지 가보자. 일본하고 우리는 불구대천 지수니까 한 하늘을 이고 같이 살 수 없는 원수니까 거의 끝까지 일본을 망하도록 하겠다. 그런 의지입니까? 그런 나라하고 옆에서 같이 어떻게 앞으로 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는요, 우리만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나라죠. 그 우리 후손들의 행복이라든지 그 발전이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털을 닦아줘야 될 우리 그 앞 세대로서 바로 이웃에서 영원히 바로 이웃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일본하고 이렇게 원수가 져가지고 그럼 그 부담을 전부 후손들이 지라는 겁니까? 그게 집권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언론들도 좀 이 큰 소리 치는 그 병 좀 고치세요. 아마 정부 특히 문 대통령 특히 좋으라고 또 읽기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뭐 한두 달만 되면 다 문제 해결된다더라. 이렇게 현장 취재 한두 달 가지고 해결될 수도 있어요. 품목에 따라서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뭐 무슨 소재든지 무슨 부품인 다 우리가 다 만들 거예요. 그럼 모든 세계가 그런 식으로 각 국가마다 폐쇄 체제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자꾸 하니까 문 대통령의 전의는 자꾸 불타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문 대통령이 이미 뭐 이순신 이야기하면서 전의를 불태웠는데 또 7일 날 어디에 갔냐면 정밀 제어용 감속기 전문 기업인 SBB 테크 이런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거기 가서 아마 이제 첨단 회사고 기술력이 대단히 뛰어난 회사인데 거기 가서 뭐라 했냐면 임진왜란 때 일본이 탐냈던 것이 우리 도공들이었다. 예? 도예가. 이러면서 이제 우리의 기술력 강화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역설했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스위스의 시계 산업도 이야기하고 영국과 독일의 그 산업혁명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술력이 한 나라를 먹여 살린다. 그래서 동서고금 없이 모든 나라가 기술력 강화에 힘쓴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답니다. 문 대통령 그런데 지금 강의하고 다닐 때 아닙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모든 면에서 산업 부분에서도 이렇게 대통령이 박학다식하다 그거 자랑하러 다닙니까 지금? 대통령이 지금 어디 가서 무슨 강의를 한다고 이러십니까? 지금은요 대통령이 귀를 넓게 열고 산업 현장도 가고 또 뭐 학계에도 찾아가면서 우리나라에서 유능한 그런 인재들 찾아다니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 귀를 크게 열고 입은 다물고 지금 대통령 한 사람의 판단으로 이 나라가 휘청휘청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모두가 대통령한테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코드가 완전히 일치하는 사람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드가 다른 사람들,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지혜를 얻어야죠. 그래서 일본하고 마주 앉더라도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하고 마주 만약에 협상을 벌이더라도 그렇게 많은 지혜를 얻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 혼자가 제일이야. 왜냐하면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이 나한테 칭송하고 박수 보내니까 거기 넘어가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좀 더 차분해지고 그 다음에 의연해지면 이 문제 풀립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문재인 정부 실패로 끝납니다. 이거 꼭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